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부평 특고합선 매설을 두고 주민과 한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접점을 찾기 위해 2월까지 구성하기로 한 갈등 조정 민관협의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특고합선 매설 지역 아파트에 거주하는 16세 여학생이 임파선 암 판정을 받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산동 주민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협의체 구성마저 난항을 겪고 있는 부평 특고합선 매설 논란 짚어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이은옥 삼산동 특고합 주민대책위 위원장과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먼저 지난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은옥 위원장께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16세 여학생이 악성 림프종에 걸렸죠? 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 한전이 깔은 특고합선 그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한 10년 동안 거주했던 그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진학을 올라갔어야 되는데 네. 진학하지 못하고 악성 림프종이라는 그 암이 발병을 해서 네. 학업을 중단한 채 어쨌든 지금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학생은 특고합선이 지나가고 있는 영성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네. 또 207동 앞에는 그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 안에서도 되게 저희가 측정했을 때 한 20mm 가우스 이상 네.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계속 일상에서 실은 전자파에 계속 노출이 되었던 학생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현재 지금 깔려 있는 특고합과 암 발병과의 연관성에 대한 어떤 의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를 전자파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뭐 의학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학생의 발병 소식을 듣고 부모로부터 그 진단서를 받아서 그 제가 의학 역학 전문 교수님에게 저희가 이거 자문을 한번 받아봤더니 네. 답변이 오기를 악성 림프종은 전자파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학계에 보고된 사실이고 또 역학 그 논문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 개별 그 연구의 그런 불확실성을 제고한 네. 메타 분석 연구 결과에도 전자파가 악성 림프종에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주셨어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전자파 때문에 암에 걸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러나 전자파가 그 암의 발병 원인에 영향을 미쳤다.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검증은 누구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전자파가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의심이 가는 지점이 있다. 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확정을 줄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칫 불리한 인과관계 설정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여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실까요? 저희가 그 특고합 대책위가 1년 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인천시와 부평구를 찾아다니며 네.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시와 부평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지금 시간만 허비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분통이 터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다시 인천시청 앞에 와서 제발 이 문제에 좀 해결을 해달라. 저희들이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다시 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게 이제 주민들의 이야기, 주장인데요. 한전은 어찌 보면 이제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규철 위원장께서 인천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먼저는 이제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LH와 이제 공영개발단을 인천시가 만들어서 참여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도시개발과 인천시의 도시계획 허가 어떤 건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뭐 10년 이상 된 일이어서 박남춘 시장이 그런 어떤 책임성은 없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인 책임성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행정의 연속성상으로 봤을 때 인천시의 책임이 일정 부분 네, 있다. 시장으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먼저 우리 그 고통받는 시민들에 대한 위로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대책에서 뭐 협의체와 상관없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님께서 빨리 만나서 일단 이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나라의 어떤 공적인 그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행정 행위로 인해서 그 불의의 피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에게 위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민들 10만으로 이런 어떤 그 원인들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와 또 싸워야 되는 문제, 네. 또 거대 공기업과 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약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민간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서 네네. 주민들의 피해가 빨리 그 보상받거나 아니면 또 그 해당 위험시설이 그 다른 데로 이전되거나 네. 이런 방안들을 인천시에서 적극 지원해야 된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허 합선 매설 논란으로 이제 부평과 인근 부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갈등을 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3개월째 구성은 못하고 지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요. 먼저 이 민관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할지부터 설명을 좀 주시죠. 네, 사실 이제 민간 협의체는 엄밀하게 말해서 그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원 조직. 네네. 네. 그 뭐 우리 부평에 계신 주민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천에 삼산동 복합 쇼핑몰이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있었을 때 부평구에 민간 협의체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인천시에 민간 협의체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다 그 상인과 시민단체, 그 다음에 정치권, 그리고 그 구청하고 시청 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문제점들을 그 파악해내고 또 해결책들을 신세계 쪽에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민간 협의체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네. 법적, 행정적 다양한 그 지원을 위한 조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주체들 간에 우리 또 주민들 또 한치거하고 바로 앞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 그 옆에 주민들 그다음에 부평구 전체 주민들 나아가서 인천 시민들끼리 그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네. 해결점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통일시켜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에 대한 목소리로 한전에 대해서 일관되게 그 해결 방안들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 그 주체들의 내부 주체들의 그 의견을 모으는 그런 역할, 저는 그런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참여 주체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서 입장차가 갈리는 건가요? 제일 우선적인 게 이제 한전의 참여죠. 한전의 참여. 네네.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저는 이제 노사 협상이라고 예를 들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일단 그 임금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측이 있고 사측이 있습니다. 이 양측이 모여가지고 몇 차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노사 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건 이제 각각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풀 문제이지 그 사측이 갑자기 그 노동자들에서 그 임금 협상안을 만드는 자리에 사측이 들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한전의 참여 여부 문제는 애초부터 그 다른 주체의 문제인데 이게 자꾸 이제 헷갈리는 이유는 협의체의 역할, 그렇죠. 역할. 네, 네. 협의체의 역할에 대한 어떤 오해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닌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의체는 명확하게 그 우리 그 주민들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천시 안에 있는 각 주체들의 의견을 통일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한다. 협의체는. 그런데 이게 마치 협상 조직으로 그 이해를 잘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민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어떤 주체를 참여시킬 것이냐를 두고 지금 갈등이 깊은데요. 주민 측은 처음에는 정치권 또 배제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은호 위원장께서 이 내용도 한번 설명을 좀 주시죠. 정치권 참여를 받아들이시게 된 결정을 내리게 된 어떤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불신이 가장 컸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특권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실은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정치권이고 네.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외면을 했습니다. 오히려 작년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당선이 됐던 그분들이 쏟아냈던 온갖 음해의 말들, 주민들을 오히려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이야기들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별 문제도 아닌데 대책위가 나서서 더 확산시키고 있고 주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말들 서슴없이 그렇게 내뱉었던 당사자들이 네. 그럼 이제 와서 그러면 주민협의체에 들어오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통사정할 때는 못한다,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외면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는 안 되고 그럼 지금은 되는 건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선거철만 되면 이름 석자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정치인들 저희들은 필요 없습니다. 주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이게 어떤 그 주민들도 따르는 거지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감 있고 진실된 모습으로 다시 주민 앞에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정치권의 배제를 말씀하시다가 정치권의 참여를 받아들이신 이유는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의는 하지만 네. 그동안에 보여줬던 그런 태도들은 주민 불신만 계속 키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쨌든 저희들의 주민들이 피해 사항이 쏙쏙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의 모습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간협의체 구성에 대해 시와 구, 즉 관의 입장도 궁금한데 신규철 위원장께서는 이제 일선에서 이 부분을 접하시잖아요. 어떤가요, 입장? 네, 일단 민간협의체 얘기하기 전에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얘기를 좀 보완하고 싶은데 네네.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네네. 그러냐면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전자파 피해에 대한 일상상에서 작업자에 대한 전자파 피해 기준은 있으나 네네. 일상생활에서의 전자파 피해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상에 선로가 우리 고압선 지나가는 거 보시죠. 산 네네. 등성이에. 이럴 때 사전 뭐 주민공청회 의무사항 이런 건 있는데 지중으로 야, 들어갈 네. 때는 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미비한 법적인 문제들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 네, 물론 이제 뭐 소 잃고 외양간 지키냐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이라도 그걸 빨리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치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선거철 앞서고 이거 포퓰리즘에서 갈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은 정말로 법 제도적인 부분을 이제 정비하는 거라 생각되고요. 네. 그래서 정치권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시와 구의 이제 차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네. 지금 사실 그 지하에 이제 매설할 때 그 통과할 때는 시에 공사를 할 때 네. 구에 그 허가가 있고 네. 도시 계획은 시의 권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부천시가 행정소송을 거는 이유는 부천시는 새로 공사하는 구간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지하 관로 말고 네네. 이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행정소송이 붙은 건데, 네네. 그래서 이제 시는 뭐 구가 가장 이제 일선 구니까 그 구가 책임져야 된다. 민간 협의체를 이런 입장이 있고 초기에는 이제 우리 그 대책에서는 시가 그래도 제일 큰 인천의 대표 행정 조직이고 중앙정부를 상대해리기 때문에 시가 민간 협의체를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네. 네, 대표가 누가 되냐면 한쪽은 부구청장이 구가 주도하면 부구청장이 되고 시가 주도하게 되면 부시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초반에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이제 대책에도 한 발 양보해서 아무튼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네. 이제 민간 협의체의 이제 위원장을 부평구가 네. 맡게 된 거고요. 한전에 대한 입장은 뭐 구청이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시는 뭐 저희 대책위에서 말한 대로 입장을 받아들였고. 네, 입장을 받아들였고 구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협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네. 편리성 측면에서 한전이 좀 들어가는 게 더 편리하지 않겠냐 얘기가 그런 입장인데 아무튼 5월 1일 날 만나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는 5월 1일 시와 구가 함께 이제 그 사전 대책 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간 협의체 참여 주체에 대한 이제 논의도 오갈 텐데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이제 민간 협의체 구성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보는지 앞서 말씀을 계속 주시긴 했는데
간략하게 한번 이은호 위원장님부터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네. 한전과의 그런 중재자 역할을 바라는 그런 인천시와 부평구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걸 해결할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갖고 여기에 임해달라는 것인 거고, 과거 부평 미군기지 반환 대책위를 꾸렸을 당시에 그런 국방부가 그런 거기 협의체에 들어왔냐? 네. 그렇지 않지 않았냐? 이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인천시나 부평구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전과 싸울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인 거고 방향도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철 위원장께서도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무튼 인천시와 말씀드린데 인천시와 부평구가 우리 피해 주민과 함께 하나의 당사자로 있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뭐 갈등을 중재하는 어떤 중재자로서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로서 또 그 주민들을 품고 있는 행정의 책임으로서 당사자로서 같이 서기를 저희가 촉구했기 때문에 네. 명백히 이제 그 협의체는 하나의 그 이런 그 당사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당사자들의 한전과 협의하는 거다. 그 협의 방법은 이제 우리가 협의체가 논할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네. 협의체가.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간 협의체가 구성이 되더라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협의체 구성 시 신기철 위원장께서는 어떤 사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보세요? 사실 이게 촉발된 거는 우습게도 기존에 그 15만 4천 볼트가 10몇 년 동안 지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네, 네, 34만 5천 볼트를 새로 추가 설치한다 하니까 그때서 아는 것이지.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거, 거기 15만 4천 볼트가 한 가닥에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무려 7회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구로라든가 네네. 광명이나 서울 그쪽을 위해서 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되돌아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기존 피해가 하나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새롭게 추가 건설될 네, 네. 34만 5천 볼트에 대한 추가 피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기존에 15만 4천 볼트 7회선이 지나가는 이 피해, 아까 우리 안타까운 그 학생의 사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완전 공황 상태예요. 내가 언제 그런 우리 아이가 사실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1층에는. 네. 아시죠? 층간소음 때문에 열심히 그냥 뛰어놀으라고 1층으로 선호해서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부모들은 완전히 지금 공황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가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르는. 그럼 여기에 대한 하루속히 기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새롭게 올 것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법들을 저는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작년에 삼산동 특고와 민간 공동조사단이 전자파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내에서 최대 15.7mgauss가 조사가 됐는데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전자파 기준치인 833mgauss에 못 미치는 수치라며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이제 기준치를 어떻게 두느냐의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주민들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한전이 제시한 기준에서는 실내 700mgauss도 안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시한 기준치에 못 미치니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되어 있는 833mgauss는 단기간 근로자들이 그것도 하루 최대 4시간 이상 거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네네. 집안에서 겨울에는 15.7mgauss, 한여름에는 40mgauss 이상 계속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곳에 네네.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지 저는 인천시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대책위에 계속 속속 전화를 주시는 주민들 가운데는 가장 심각한 거주동에 2층에 살고 계시는 네. 할머니가 얼마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또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계세요. 네네. 이렇게 계속 주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그 노출된 위험으로 인해서 생명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위원장께서는 현재 주민들의 요구 조건 어떻게 가져가실까요? 현 15만 4천 볼트는 이격거리조차가 없습니다. 네. 제가 지난 전력구를 갖다 직접 들어가 봤더니 저희 거실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실에 외벽에 거의 바짝 붙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까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현재 당장 철거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거 현실성으로 아직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일단 전류량을 줄이고 그리고 글부터 밑으로 아예 깊게
다시 매설을 해서 15만 4천 볼트를 부득이하게 이곳으로 지나간다면 저희는 그쪽으로 이설을 하라 이렇게 깊게 요구를 파서.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산동 특고 앞 갈등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